자, 오늘부터는 이제 통합진보당 해상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통합진보당 정책연구원으로 있으면서요. 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중앙당에 있었는데요. 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이 법률 대응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보게 되면 그 정당 해산된 게 통합진보당의 최초는 아닙니다. 그 전에 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습니다. 1954년에 이제 이승만이 자기 임기 연장을 위해서 그 4.4.5입 개헌을 강행했습니다. 4.4.5입은 이제 그 반올림한다는 거죠. 반올림. 그러니까 사람 개헌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그 증거가 그 사면 버리고 오면 취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0.5를 반올림해서 1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부결되는 건데 반올림을 해가지고 개헌이 통과된 걸로 해서 자기 그 독재 임기 연장을 그 합리화한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들이 이제 저항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은 이승만 독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중도 세력과 진보 세력이 하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민심들이 있었습니다. 통합운동에 이제 바로 이제 중심에 초대 농림부 장관을 한 조봉암이 있었죠. 조봉암은 이제 과거 조선공산당 간부였다가 전향을 합니다. 전향을 해서 이승만 정권의 초대 농림부 장관을 영임을 해서 농지개혁을 진행을 해서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봉암이 이제 그 야권 통합을 주장했는데 그 반공야당, 그러니까 이제 보수야당이죠. 보수야당이 이 좌파인 조봉암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우파들 보수야당이 따로 이제 민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봉암 등은 진보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이제 강령을 공표하고 창당 작업에 나섰는데요. 이 조봉암이 이 이제 야권 연대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당시 이제 진보당의 강령은 조봉암이 조선공당장 박헌영과 결별했기 때문에 공산당에 반대하고 또 공산당뿐만 아니라 자본가의 독재에도 반대하고 부정부패에도 반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사회민주적 성격이 강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강령에는 특정 이념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당 선언문이나 강령에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것을 이제 그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민주적인 평화통일, 인민민주주의 정치, 계획경제, 민족자본의 육성, 점진적인 무상교육,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등인데요. 유럽식의 그 사회민주주의에다가 평화통일을 얹는 것, 이 정도 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보당 창준이의 조봉암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3선을 막기 위해서 보수 야당과 이제 후보 단일화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조봉암이 양보를 해서 민주당의 신익희가 단일 후보가 됐는데 갑자기 신익희가 갑자기 사망을 함으로써 조봉암이 이제 그 전체 야권, 즉 보수 야당과 진보 야당의 단일 후보가 돼서 이승만과 겨루게 됩니다. 이미 이제 이승만 독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항거를 했기 때문에 신익희의 장례식 때 이러한 그 집회, 반이승만 집회가 발생했고 여기에 이제 그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민심이 이제 조봉암의 지지로 가고 이승만은 이제
민심을 잃게 되죠. 그래서 정치 깡패와 이 경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조봉암의 진보당의 선거운동을 이제 방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조봉암은 이제 거의 선거운동을 못하다시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많은 이런 그 선거운동의 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투표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한 표가 나왔는데요. 23%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이 당선됐지만 1952년 대선보다는 20%가 낮은 거고요. 부정선거를 고려하면 간신히 당선됐다.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구가 훗날 재판에서 부정선거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야권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다시 통합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결렬됩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이제 뭐랄까 중도 진보, 그러니까 극우 남노동 계열과는 통합을 하지 않고 중간 진보, 그러니까 사회민주적 경향이죠. 이걸로 노선을 하면서 창당 작업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권의 경쟁을 야당 통합이 이제 불가능해졌고요. 또 진보당 내부에서도 서상일 계열이 이 진보당을 탈당을 합니다. 조봉암에 반대하면서 이제 조봉암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 극자적인 노선이다. 이러면서 노선 경쟁을 하면서 탈당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진보당은 창당 대회를 열었지만 이승만이 동원한 깡패와 사법경찰이 난입해서 창당을 방해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 조직까지 이제 결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유일한 경쟁자인 조봉암과 진보당을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사상 공세. 조봉암이 사상 전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의 사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민주당 보수죠, 보수 야당 이 당시에 친미라고 볼 수 있겠죠. 보수 야당 친미 세력들도 야당이면서도 계속 조봉암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진보 인사들도 조봉암의 진보당을 좌경으로 몰아갑니다. 마치 통합진보당 해산자랑 비슷하죠. 통합진보당 일부가 NLPD 논쟁에서 NL이 친북이다, 종북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비슷한 일이 그 당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보당은 이제 그 민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선거 계획을 짜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선거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검찰이 조봉암과 간부들을 구속하고 중앙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당원 명부를 뺏어갔습니다. 통합진보당 때도 압수수색해서 당원 명부를 뺏어갔습니다. 똑같은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봉암이 그 간첩과 접촉하고 또 국내외에서 북한과 내통하였다고 주장하고 또 평화통이라는 진보당의 정강을 조선노동당의 정강과 내통한 것이다. 친북적인 거라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 통합진보당도 이석기 사건을 터뜨리면서 이석기가 이제 북한과 내통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친북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똑같은 일이 60년 전에도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진보당은 행정 절차,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처럼 재판을 통해서 해산된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통해서 등록이 취소되고 여기에 대해서 진보당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배하면서 진보당은 그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속된 진보당의 간부들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제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하고 다른 이유로 징역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반공청년단이 반공청년단이 간첩죄를 인정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제 법원에 난입하죠. 이승만이 이제 배후 조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과 극우 세력들이 이 사법부를 협박을 하게 되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진보당의 강령, 진보당의 민주적 사회주의와 평화통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법은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봉암에 대해서는 이제 간첩죄를 인정해서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재심도 기각되고요.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민주화 이후에 2007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제 진보당 사건이 날조된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 재심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죄가 확정됐다. 이승만의 조작이었다는 게 법률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1958년 진보당의 해산 사건이나 또 2014년 통합진보 해산 사건의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또 이제 그 민족일보의 조용수 1961년 박정희가 이제 해산하고 사형을 시키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면은 그 수구 보수 진보당의 경우는 이승만이 정권 교체의 위협이 있었죠. 정권 교체의 위협에 야권 단위로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것이 성사되죠. 여기에 위기감을 느껴서 진보당을 빨갱이로 탄압을 하고 야권 단결을 갖다가 와해시킵니다. 왜냐하면 진보당이 빨갱이니까 다른 야권 보수 야당이 빨갱이와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념 논쟁으로 야당을 분열시킵니다. 통합진보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통합진보 해산의 출발점은 통합진보당이 주도했던 야권연대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야권연대가 시작해서 2010년에 전국적인 지방선거 야권연대가 있었고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추진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이 정권교체의 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야권연대를 깨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을 이제 그 빨갱이 정당이라고 낙인 찍음으로써 민주당과 분할시키려는 이러한 것들이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 강호병에 걸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 이후에 야권이 힘을 합쳐 정권을 교체하라는 민심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야권 연대가 활성화돼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야권이 대승을 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해서 박근혜 정권이 이제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 위해서 그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서 이명박 정권 말기와 박근혜 정권 초기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박근혜 때 이제 실제로 해산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민족일보를 해산하고 조용수 사장을 사형시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용수 이분이 진보대 통합을 주장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출마까지 했습니다.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그 조봉암의 진보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모두 이제 공산주의도 반대하고 자본주의도 비판을 합니다. 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중에 특별한 이념을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 혹은 이제 빨갱이 그리고 그 강령이 북한을 추종하는 걸 탄압했다는 거죠. 조봉암의 진보당은 이제 민주적 사회주의였고 통합진보당은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제3의 이념이라고 밝혔지만 정부가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남혁명령의 위장이라고 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핵심 인사였던 이석기 의원이 이제 국가를 전복하려는 무장 혁명을 준비하고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까지 갔지만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때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밝혀내지 못하자 그 당시에 그 사건, 북과 연계된 1심의 사건이라든가 왕제세 사건을 통합진보당과 결합시켜서 북이 1심회나 왕제산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을 민주농당 시절부터 배후 조종한 것이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통합진보당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조봉암의 진보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종북 이데올로기 공세가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진보의 내분이 수구 보수에게 탄압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양당 모두 진보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세력 내부의 노선 갈등과 분당으로 인해서 정부의 탄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조중동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보수 언론이 이제 그 빨갱이 논쟁, 영공 논쟁, 종북 논쟁을 했고 여기에 진보 진영 일부가 가담한 부분이 비슷하다.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그 보수 야당이 통합 진보당과 손을 끌려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진보당이나 통합 진보당에서 똑같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통합 진보당의 해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임했는데 이승만 정권 때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보 진영 일부가 이승만 때는 이제 그 서상일이라나요? 아까 그분이 이제 진보당 내에서 조봉암이 이제 그 북과 가깝다, 빨갱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통합진보당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과 통합진보당 분열 당시에도 자주개혁, NL이 종북이라면서 그 소위 말하는 PD 평등 계열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제 당을 분당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내분이 또 같다는 겁니다. 또 두 개 같은 게 뭐냐면은 정부가 바로 해산한 것이 아니라 정부 바깥에 있는 구구 세력들, 구구 단체들이 이 진보 정당을 해산하라고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부추겼다는 점도 닮은 꼴이라는 거죠. 2015년 기사에 의하면은 이제 서장갑이 대표로 하고 있는 국민행동본부 이런 데는 이제 그 조갑제 조선일보 출신의 극우 인사죠. 조갑제 제안에 따라서 이미 2004년부터 민주노동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민주노동당 강령을 문제 삼은 것은 대한민국을 이제 그 비민주적, 반민족적으로 규정하는 이것이 바로 체제 부정이라는 거죠. 반민족적이라는 건 이제 친미라는 걸 말하는 거죠. 반민중은 이제 재벌에 반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반민주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에 대해서 정통성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벌의체, 국유화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것도 다 친북이다.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 반미강령 이런 것들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문제를 삼은 겁니다. 또 이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간첩 사건, 소위 말하는 간첩 사건과 민주노동당을 그 연결을 시켜서 북이 이러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간첩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을 배후 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고문, 강태훈 고문 사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민주노동당 당원 일부가 이제 뭐 월북을 하거나 아니면 북에 저작물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의 민주노동당 전체 행위로 보였다.
사실 이러한 공안 사건에 관련된 자는 민주노동당 당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도 있었는데요. 유독 뭐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만 이거를 민주노동당 당의 활동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권 연대는 그 북의 지시에 따라서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반미 친북 정권을 만들기 위한 거다. 이런 연대 활동을 문제를 삼아온 겁니다. 그 열린우리당의 공조, 즉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이러한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된다. 벌써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해산되기 10년 전부터 보수 인사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10년 동안의 수구보수 세력의 노력이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비로소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인사들이 이제 조중동이나 뭐 조갑재, 그다음에 이제 2004년 이후에 생겨난 구구단체들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 민주노동당이 2011년에 정책당대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도입했는데요. 바로 그 직후에 바로 조갑재닷컴이 바로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를 문제 삼으면서 이게 이제 북의 대남 혁명 노선에 따르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또 이제 민주노동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강의, 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똑같다. 북한의 이민민주주의를 위한 것. 나중에 하겠지만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제 여러 사람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김일성도 사용했고, 근데 이제 김일성이 사용한 것만 연결시켜서 김일성을 추정하는 거다. 그리고 민중주권이라는 건 이제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공산주의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연방제 통일, 코리아 연방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랑 똑같은 것이다. 거고 그래서 당의 지도부들이 이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똑같은 연방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북한의 동조해서 종북 행위를 한 거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여러 간첩단 사건을 통해서 북이 지령을 내려서 민주노동당을 배후 조종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동당 강령은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보고 미국 제국주의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북의 주장과 똑같은 거다. 그죠? 이건 주체 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통일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전체를 종북단체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어받은 통합진보당으로 전환된 이후에 수구보 세력들은 이제 더욱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통합진보당 내에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부정선거, 그다음에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조작 시비에 휩싸여서 당내 내분이 발생하고 당내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국민으로부터 고립받고 통합진보당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적극 활용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 통합진보당 폭력 사태 직후에 2012년 5월 31일 날에 세 번째로 정당 해산을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러한 것들을 쭉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의 노선을 위장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노동자만 주권을 준다는 공산주의 이념이다. 주요 활동가들이 북의 공작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실제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증거 자료, 입증 자료로
이미 제출되게 됩니다. 2013년에는 똑같은 청원서 국민행정본부가 4차로 법무부에 제출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법적인 그 법리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